파트 1. 차가운 손발. 진짜 이유와 몸의 신호. 여러분, 혹시 손끝이 자주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밤에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잘 녹지 않고 아침에 손이 얼음장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의사 박지훈입니다. 30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느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발이 차다고 해서 모두 질병은 아니지만 나이 들면 그렇지 하고 무심히 넘기면 오히려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온도를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따뜻한 피를 보내면 그 피가 손끝, 발끝까지 순환하며 천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이 바뀌면 이 혈액이 말초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과 발끝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몸의 온도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몸은 따뜻한데 손발은 식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말초순환 저하라고 부릅니다. 크게 위험한 질병은 아니지만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걷는 시간이 거의 없거나 찬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혈관이 쉽게 수축하여 피가 끝까지 잘 돌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손발이 항상 차갑게 느껴지고 심하면 밤에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권하는 안전하고 쉬운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나 보조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 보면 됩니다. 파트 2. 순환과 습관의 중요성 및 경고 우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용 정보일 뿐이며 개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추워도 손이 시리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손이 따뜻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혈액순환과 생활 습관의 균형에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며 피로도 덜 느낍니다. 하지만 피가 막히거나 흐름이 느려지면 손발뿐 아니라 위장, 관절, 심지어 머리까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가운 손발을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과 에너지 순환의 신호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생활 속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좋은지 명확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쉽게 냉해지는지, 즉 손발이 차가워지는 과학적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어르신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파트 3. 몸이 차가워지는 4가지. 핵심 원인과 해결책. 여러분, 그럼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쉽게 차가워질까요? 특별히 추운 날이 아닌데도 손끝이 시리고 발이 얼음장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입니다. 첫째는 바로 혈액순환의 속도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을 나르는 택배기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택배길, 즉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혈류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열을 만들어내는 난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충분한 열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던 온도도 이제는 춥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자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추위, 긴장, 걱정이 많을 때 손발이 금방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넷째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찬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물을 너무 차게 마시거나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몸의 중심부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말초 혈관은 닫힙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수도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 4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쌓이면 몸은 스스로 열을 만들기도 보존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손발이 차고 몸 전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먼저 순환을 열어라. 피가 잘 돌면 자연스럽게 온도도 올라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하루 10분의 움직임입니다. 계단 한 층만 오르거나 식사 후 천천히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피를 위로 올려줍니다. 이를 근육 펌프 효과라고 부르며 의학적으로도 손발 냉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숨을 얕게 쉬게 됩니다. 이러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혈류가 느려지고 금세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두세 번 정도는 깊고 천천히 숨쉬기를 권합니다. 코로 3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혈관을 안정시키고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습관에서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차가운 과일 대신 실온의 과일, 늦은 밤 야식 대신 따뜻한 국 한 그릇. 이런 사소한 변화가 몸의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손발이 차다고 해서 무조건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오래가거나 통증, 저림, 색이 변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 빈혈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 냉감은 내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만 생활을 조정해 보세요. 걷기, 호흡, 따뜻한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네 가지가 혈액순환을 다시 살려주는 기본 열쇠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모여 몸의 온도와 에너지를 바꿉니다. 오늘 저녁엔 TV를 보시면서라도 다리나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 순간부터 이미 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파트 4. 몸을 따뜻하게 돕는 식재료, 약이 아닌 음식. 다음 시간에는 몸을 따뜻하게 돕는 음식 중에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부드럽고 향긋한 재료,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다음 편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알아볼까요?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천천히 안쪽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식품들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재료는 부추입니다. 옛날부터 녹색 인삼이라 불렸죠. 하지만 오늘 저는 부추를 균형의 채소 카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추는 몸을 갑자기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부드럽게 순환을 돕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추 속에는 황화알릴리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피가 손끝, 발끝까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비타민 B1, 비타민 C,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의 피로 물질을 없애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소화를 편안하게 도와주거든요. 그럼 부추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오래 볶거나 끓이면 좋은 성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데치기 또는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생부추 한 줌을 넣고 10분 정도 두세요. 그 향긋한 향이 올라올 때 마시면 속이 편안하고 몸이 조금씩 데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단순히 순환을 도와주는 작은 습관입니다. 부추의 향이나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부추를 잘게 다져 두부와 섞은 뒤 찜기에 10분 정도만 쪄서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면서 하루 한 끼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추와 함께 먹으면 몸의 하체가 더 잘 데워집니다. 또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소화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밥 대신 단호박죽을 드시거나 부추를 잘게 썰어 넣은 단호박국을 만들어 보세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부드러워서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부터 몸을 덮이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따뜻한 차에 생강 몇 조각을 넣고 부추 우린 물을 조금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향은 부드럽고 몸 안쪽에서 은은하게 따뜻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부추 속 황화알릴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즉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피해 점도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그대로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 무침이나 부추전 할 때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보세요. 향도 좋아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흑임자 검은게를 추천드립니다. 흑임제는 철분과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추전 위에 살짝 뿌리면 고소한 맛이 나고 손발이 자주 차신 분들에게 좋은 영양 보완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따로 특별한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몸의 순환과 온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번, 한 숟가락이라도 좋으니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드셔보세요. 몸은 반복된 리듬을 기억합니다. 파트 5. 건강 습관에 대한 중요한 안내 및 유의사항. 그리고 모든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어디까지나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 혈압약, 혈전약,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식단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은 약이 필요 없는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음식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먹으면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반응하는지 하루 식단 예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파트 6. 몸의 순환을 회복하는 8가지 생활 습관. 여러분, 이제부터는 음식뿐 아니라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이 차갑다면 몸은 금세 다시 식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 결국 매일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발가락 운동입니다. 이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TV를 보면서도 잠자기 전에도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그냥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폈다 10번만 해보세요. 작은 움직임 같지만 그 안에서 피가 순환하고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하면 손발이 훨씬 따뜻해지고 밤에도 숙면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배는 우리 몸의 중심이고 내장기관이 모여있는 곳이죠. 배가 차가워지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손발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20분 정도 따뜻한 찜질팩을 배꼽 아래쪽에 올려두세요.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편안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몸 안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걷기 습관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 계단 한 층만 오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동안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를 심장 쪽으로 펌프질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를 제2의 심장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면 손발뿐 아니라 온몸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네 번째, 손을 따뜻하게 쓰는 습관입니다. 찬물에 바로 손을 담그거나 설거지를 맨손으로 하면 손끝 혈관이 바로 수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장갑을 꼭 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설거지를 하면 손끝 감각도 편안하고 피부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차를 마실 때 손으로 감싸기입니다.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면 그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손끝 온도를 서서히 높여줍니다. 아침에 이렇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 전체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잠자리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 적당한 온도의 전기장판이나 온열 패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따뜻함이 지나치면 오히려 땀이 나고 그 후에 식으면서 몸이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따뜻함을 유지하되 땀나지 않을 정도의 미온이 가장 좋습니다. 일곱 번째, 마음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자동으로 긴장 모드에 들어갑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마음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몸의 순환을 되살립니다. 여덟 번째,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아침에도 손발이 식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꺼두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수면 중 천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가 따뜻해지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몸은 온도와 감정을 함께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천천히 조절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회복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혈류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따뜻한 순환의 선순환입니다. 파트 7. 따뜻한 몸을 위한 하루 건강. 루틴 예시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습관과 음식을 실제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하루 건강 루틴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 어떻게 먹고 생활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질 수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어나서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새 식은 몸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 다음 따뜻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너무 무겁지 않게 따뜻한 국이나 죽으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추를 살짝 데쳐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위도 편하고 몸도 금세 풀립니다. 거기에 단호박 한 숟가락을 더하면 포만감도 생기고 기분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는 햇빛을 받으며 1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괜찮아요. 햇빛이 피부를 통해 비타민 D를 만들고 기분도 한결 밝아집니다. 점심에는 가능한 한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위장이 피로해지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손발이 더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국, 채소, 그리고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추가 들어간 달걀찜이나 두부 부추 무침 같은 메뉴를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에는 잠시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혈류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후에는 간단한 간식을 드셔도 괜찮아요. 너무 달지 않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호두나 검은게가 들어간 작은 떡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는 커피보다는 따뜻한 생강차나 보리차가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속을 부드럽게 덮여줍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온전한 식사를 하세요. 찬 반찬보다는 따뜻한 찌개나 국물 요리를 추천합니다. 부추, 단호박, 마늘, 생강 같은 재료를 조금씩 섞어보세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소화를 도와주세요. 잠자기 전에는 복부 찜질이나 발가락 운동을 해보세요. 그 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류가 안정되고 몸이 자연스럽게 숙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파트 8. 최종 메시지 및 마무리.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짧은 산책, 부추 한 숟가락.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내가 해봐도 별로 달라지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따뜻하게 대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3달 후, 6달 후 여러분의 손끝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함께하는 건강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즐겁고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자녀분이나 친구분과 공유해 보세요. 따뜻한 식탁, 따뜻한 대화, 그 자체가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건강교육 정보입니다.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모든 변화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압이나 혈당, 심혈관 약을 드시고 있다면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2. 영상을 통해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따뜻한 물 한 컵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도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찬 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이 웃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돌보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 박지훈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